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진수식을 거행한 지 1년 반이 넘도록 이 상하이 장난 조선소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푸젠함이 시험 운항에 나선 모습입니다. 그동안 시험 주항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들도 있었는데요. 작년 연말 상하이 장난 조선소 상공을 지나가는 비행기에서 우연히 촬영된 캐터펄트 시험 영상이 중국 SNS에 공개되면서 시험 운항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었죠. (1월 2일) 중국 국영 방송을 통해 푸젠 항공모함의 시험 운항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푸젠 항모는 올해 중국 국방 관련 뉴스 중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험 운항을 마치고 정식 취역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8만 톤급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건 기존의 랴오닝이나 산동 항모처럼 간단치 않죠. 항공모함은 잠수함이나 구축함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세밀한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미 해군 포드 항모만 봐도 건조에서 취역까지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푸젠 항모가 정식 취역하기까지 앞으로 진행될 항공모함의 해상시험은 어떤 순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또 어떤 문제가 푸젠 항모 취역을 방해하고 있는지, 특히 푸젠 항모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기식 캐터펄트 테스트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미 해군 포드 항공모함의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해상 시운전은 정식 취항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필수 단계입니다. 항해, 항공, 전자, 무기, 전력 등 여러 시스템을 동시에 운영해야 하는 항공모함의 경우 여러 번의 해상 시운전을 거쳐야 합니다. 항공모함의 해상 시운전에는 특별히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일부 항공모함은 1에서 2년 만에 해상 시운전을 완료하기도 하지만 이 프랑스의 드골 핵 항모처럼 4년이나 걸리는 예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랴오닝과 산둥 항공모함의 해상 시운전은 2년 이내로 마무리됐었지만 이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채용하고 있는 8만 톤급 푸젠함의 경우 기간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식 취항하기에 필요한 항공모함의 시험 평가 작업은 계류시험, 조선소의 해상 테스트, 해군의 해상 인수 테스트 순으로 진행됩니다. 1단계의 계류시험은 건조된 항공모함을 바다로 내보내기 위한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선체, 기계, 전기장비 등 이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일상적인 항목 이외에도 항공장비 시험, 전자기기 호환성 시험, 방어무기 시험, 그리고 함재기 호환성 시험과 같은 특별한 테스트도 진행합니다. 2단계 조선소의 해상 테스트는 항공모함이 설계 기준에 맞게 작동 운항하는지, 무기 시스템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테스트합니다. 항공모함의 첫 해상 운항으로 진정한 해상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3단계의 해군 해상 인수 테스트는 가장 중요하면서 대중의 관심이 큰 단계로 이 캐터펄트 사출 테스트, 헬리콥터 이착륙 시험, 그리고 2단계 해상 테스트에서 시행했던 에어컨이나 화장실과 같은 보조 시스템 점검도 이때 다시 진행됩니다. 테스트 중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면 해결 후에 다시 테스트합니다. 미 국방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DOT and Evaluation을 보면 정식 취항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포드 항모는 설계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항목들만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군사 기밀일 수도 있는 내용을 미 국방부가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건데요. 방산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그들만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테스트 기간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이나 리포트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푸젠 항공모함의 핵심 기술인 전자기식 캐터펄트는 어떤 테스트를 거치게 될까요?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푸젠 항모는 바다에 떠다니는 8만 톤짜리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전자기식 캐터펄트의 특징은 기존의 증기식 캐터펄트에 비해서 작고 가볍고 단순화된 시스템이지만 소형 드론에서 대형 함재기까지 여러 종류의 비행체를 즉시 사출시킬 수 있습니다.
증기식 캐터펄트에 비해서 운영 비용도 절감되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한 생각만큼 간단치 않은 시스템입니다. 30톤 넘는 쇳덩이를 하늘로 쏘아 올리는 전기장치에서 얼마나 많은 이 불필요한 전자파들이 나올까요? 전자기식 캐터펄트의 또 다른 문제는 선체와 갑판에서 발생하는 이 응력으로 인해서 캐터펄트 레일이 변형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셔틀에 함재기의 사출장치인 브라이드가 끼어버리는 문제들, 직사광선에 그대로 노출된 이 캐터펄트 레일의 내구성 문제 등 이 캐터펄트 항모 운영 경험이 없는 중국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궁금합니다. 전자기식 캐터펄트 사출 테스트는 특수 설계된 테스트 웨이티드 카를 이용해서 진행됩니다. 이 주황색하고 빨간색으로 칠해진 이 테스트 웨이티드 카는 회수가 쉽게 내부에 밸러스트를 넣은 박스형 구조에 앞면과 뒷면 모두 곡선 형태로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앞면 한쪽에는 감속판을 설치해서 해상 진입 시 과도하게 움직이는 걸 막으면서 또 인양하기 쉽게 제작됐습니다. 이 테스트 웨이티드 카는 발사 후에 예인선에 이어 회수되고 수년간 반복 사용합니다. 이 테스트 웨이티드 카를 통해서 각종 자료, 이 속도나 습도, 온도 등을 수집하고 또 전자기식 캐터펄트의 성능과 내구성을 평가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적 그리고 물적 자원이 필요하고 또 계절별로 기후 상황에 따른 다양한 테스트를 장기간 실시해야 합니다. 포드항공모함은 노폭 조선소 인근 해역에서 1년 넘게 사출 테스트를 했고 전식 추역2에도 노폭 조선소로 돌아와서 추가 사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전자기식 캐터펄트가 증기식 캐터펄트만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업그레이드 작업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 해군의 자료를 보면요, 포드 항모의 전자기식 캐터펄트에서 사출된 가장 가벼운 테스트 차량은 3.58톤짜리였고 가장 무거웠던 테스트 차량은 35.8톤이었다고 합니다. F-35C와 같은 중형 함재기의 평균 이륙 중량은 대략 32에서 34톤인데요. 테스트 결과 현재 미군이 운영 중인 함재기 사출에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증기식 캐터펄트에서는 불가능했던 소형 드론도 포드 항모에서는 사출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푸젠 항모의 경우 탑재 예정인 항공기류는 J-15T, J-35, KJ-600인데요. J-15의 함재기 캐터펄트 버전인 J-15T는 최대 이륙 중량이 30톤을 넘는 이 중형기로 이 푸젠 항모의 전자기식 캐터펄트도 30톤이 넘는 테스트 웨이티드 카를 사출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포드 항모의 전자기식 캐터펄트에 공개된 데이터와 정보가 없었다면 아마 이 푸젠 항모의 경우 아마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을 겁니다. 제20에 이은 중국의 두 번째 스텔스기로 J-35도 탑재 가능성이 큰데요. 아직은 프로토타입 기체만 공개된 상태라 실전에 배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푸젠 항공모함에 탑재되면 서방에 가장 위협이 될 KJ-600 조기 경보기는 현재 지상 기지에서 시험 비행 중입니다. 회전익기의 경우 항모용으로 버전업된 Z-20 그리고 다목적 헬기인 이 Z-9S, 항모용 대잠 헬기인 Z-18F, 항모용 수송 헬기인 Z-8C도 탑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 웨이티드 카를 이용한 사출 테스트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는 실제 함재기로 테스트하는데요. 미 해군의 경우 해군용 연습기인 T-45로 테스트합니다. 하지만 중국 해군에는 항모용 연습기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J-15T로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미 해군보다 리스크가 큽니다. 푸젠 항모는 핵 추진이 아닌 재래식 항공모함으로 중유를 연료로 증기 터빈을 돌려 추진력과 전기를 공급합니다. 푸젠 항모는 2009년 퇴역한 미군의 키티호크 항모와 유사한 체급이지만 이 증기식 캐터펄트가 아닌 전자기식 캐터펄트에 엘리베이터는 2대만 운영합니다. 반면 A사 레이더 등 이 전기 전자 설비가 대폭 보강된 항공모함으로 핵동력이 아닌 중유를 연료로 증기 터빈 돌려 전기를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이멀스까지 돌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후젠 항공모함의 성공을 가늠할 핵심 포인트로 보입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이런 우려에 대해서 최신 기술인 고압 증류전원 시스템과 콘덴서형 이머스를 채용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후젠 항모가 선박 해상 시운전을 완수하더라도 실제 항모 전단을 구성하기까지는 통과해야 할 관문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던 함재기 개발과 응용의 문제,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함재기 조종사 부족 문제, 항모전단 구성에 필수적인 이 공격형 핵 잠수함과 또 군수 보급선의 성능 부족 문제 등 추가로 개발을 해야 할 무기 체계들도 적지 않습니다. 후젠 항공모함하고 미 핵항공모함의 1대1 성능 비교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요. 중국으로서는 이 차기 항공모함인 004나 005 핵항공모를 건조하고 여기에 적어도 LA급 수준의 이 공격형 핵 잠수함 그리고 스텔스 함재기를 운영하고 그리고 중국 공군과 로켓군의 지원이 가능한 중국 연해에서나 미 해군 항모전단에 비벼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때까지 후젠 항모에서 이착륙하는 J-25T 함재기나 KJ-600 조기 경보기 영상을 만들어내고 그동안 미국만 가능했던 그런 항모 전단을 중국도 가졌다는 그런 자부심을 중국인들에게 느끼게만 해주어도 또 그 정도만 해도 후젠함을 운영하는 최소한의 목표는 달성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